법사위 국감에서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장관 시절에 법무부 청사에 추 장관의 전용 체력 단련실, 헬스장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된 모습도 법사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잠깐 보고 오시죠. 국무회의실 옆에 헬스 공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직전 장관이면 박범계 장관이었어요. 그렇죠?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범계 장관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건 여성 전용이었습니까? 만들어진 경위 자체는 추미애 장관이 지시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짐볼이라든지 매트를 보면은 이게 남녀 공용 같지는 않다는 거죠. 특정 여성을 위한 전용 헬스장으로 쓰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공간이 오래 사용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2021년 2월 1일 날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남성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박 장관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한 것. 이것은 행안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정부청사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체력 단련실을 청사에 마련한 것 아니냐. 장관실 바로 위층에 마련을 했다고 하고, 근데 4천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갔네요. 4,082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네. 이제 이런 논란, 추 장관 전용 헬스장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추 전 장관은 장관 전용이 아니었다. 나는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정미경 의원 이번 이 논란? 예. 저는 저걸 보면서 추미애 장관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저걸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근데 저 보면은요, 그 여성 직원들, 여성 간부들을 위한 그런 체력 단련실이었지 본인은 쓰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그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체력 단련실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직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용도 변경을 하면서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저거를 추진했다면 그건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지 않고는 사실은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아까 국회에서도 웃는 거 보니까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 추미애 장관이 전용으로 쓰려고 하다가 들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웃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우측 화면은 추 전 장관 시절에 이제 만들어진 체력 단련식이고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저 헬스장을 없애고 저 공간을 저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 직원들 휴게실로 예. 바꿨다고 하죠. 예. 네. 네, 한편 법사위 국감 현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업무 이외에 신변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장관님은 혹시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출마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원로 정치인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현재로선 출마 계획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출마한다는 이야기지. 출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뭐 길게 생각할 건 뭐지? 어디 출마합니까? 총선 나갑니까 그러면? 총선 2년 후에 출마한다는 이야기지. 이제 현재는 없다는 게 출마한다는 이야기지. 현재로. 네, 이재호 고문은 지금 현재 없다는 것은 본인의 판단으로 봤을 때 2년 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도 비슷하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하게 봐요.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분위기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장관, 지금 장관이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관 임무를 마지막까지 하기보다는 2년 정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최근에 대선 후보급 이렇게 막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경험이 필요한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아마 여론에 의해서라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라도 저는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총선 되면 그 친윤, 비윤 이런 갈등들이 생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친윤 그룹의 어떤 좌장 역할을 하면서 일정 부분 정치적 역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만약에 본인이 대선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면 정치적 경험이 필요하고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것은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저는 네. 총선 출마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정미경 의원께서는 한 장관 출마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총선에 출마하실 거라고 다 알고 있는 분위기. 아, 다 알고 있는 분위기. 예, 이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러면 한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뭐 지역구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되겠죠? 비례대표가 아니라? 그거는 알 수 없을 아, 그건 것 아직 같아요. 모르고. 예, 그거는 이제 그때 어허. 가서 이제 전체적인 그 공천의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유리할까? 예, 이렇게 이제 그건 작전의 문제니까요. 네. 지금 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상규 의원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한 장관이 근데 제가 보니까 부친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고 네네. 한 장관은 줄곧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생활을 해왔다고 해요. 지금의 주소지는 강남구 도곡동이고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강남의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전형적인 강남 8학번 출신이라서 강남에는 뭐 제가 보기엔 출마만 하면 당선될 수 있을 정도의 유리한 데인데 본인이 대권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쉬운 코스는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도 선택지에서 좀 배제되는 분위기 아니겠느냐. 네. 역시 지역구를 택하는데 정치 상황이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앞으로. 무려 1년 반 앞에 있는 일을 얘기할 수 없고요. 저는 그 지금 현재로선의 그 포인트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 보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어떤 성과를 내고 그것이 국민적으로 특히 중도 부당층의 납득을 얼마나 이끌어내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혁진 변호사 보면요 법무부 장관이 계속 정치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조계는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법조계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이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법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검찰총장하고 관계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내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좀 그 비정치인 출신으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향후 거취, 물론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